영어로 하는 거야? 음소거로 하는 거야? 음성으로 돼 있는 사람 소리를 키우라는 거지. 쌍방향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 이제 본인 마이크가 살아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쪽으로 다 들리거든요. 원래 양방향이라. 그래서, 본인 마이크를 이제 음소거 상태로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서의 음성만 조금 편안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아직 갤럭시인 상태로 계신 분이 있으세요. 예, 갤럭시 A9 프로이신 분 나와셔서 본인 이름으로 다시 재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 테고요. 저희는 지금 2020년 하반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 관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면서 이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종사자 교육을 저희 전담기관 교육실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으로 오신 분 대표로 오시고 또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이 시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또 아이들과 대면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이론적인 거, 또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이론과 실무적인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은희 박사님 모시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지루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도록 중간중간 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이런 시대가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예,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김은희 박사님 오셔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얼굴 잘 보여요? 네, 보이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은 코로나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태 때문에 교육을 하기도 힘들고 교육을 받기도 힘듭니다. 올해 그 교육 일정으로 잡혔던 많은 부분들이 취소가 되었는데 우리 경기도 자립지원단에서는 이렇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대표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지금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중간에 좀 나중에 휴식 시간에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받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쌍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해야 될 내용이 난독증의 이해와 대처,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은 또 대부분이 공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ADHD 또는 또 지적인 어떤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계선이나 평균 이하 아니면 경도 지적장애까지 포함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5년 이상을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청소년들, 여러 가지 학교에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ADH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서 행동적인 문제인가 했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난독증이라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이 난독증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난독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 난독증 들어보셨어요? 예, 줌 듣는 분, 네, 예. 손으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난독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제가 한 7, 8년 전만 해도 강의를 가면은 그 허다못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사를 대상하는 연수에서도 난독증 들어보신 분 그러면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서 난독증을 다 이제 알고 계시고 들어보신 거예요. 자, 그만큼 난독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즘에 보면은 무슨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TV 뉴스라든지 보면 난독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난독증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교육계에 지금은 한 이슈가 난독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계에도 그런 어떤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막 몬테소리 유행하고 막 그랬죠. 몬테소리 유행하고 또 뭐가 어떤 시대가 되면 또 뭐가 유행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의 문제에서 난독증을 중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연구하는 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그 난독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기관 중에서도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난독증 지원을 받으시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경기도, 인천, 올해부터는 서울 할 거 없이 난독증 바우처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글을 읽는 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바우처를 이용해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난독증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광범위해졌다. 그리고 지금의 최대의 한 이슈다. 그러면 우리가 난독증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독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따져가면서 조금 빨리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난독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쉬었다가 이 난독증 아이들이 한 30-40% 이상이 ADHD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ADHD를 많이 보시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선생님들을 힘을 많이 빠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DHD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더 올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전문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의 기관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많지는 않고 소수지만 그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나무가 있고 지금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있네요. 나무가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자, 나무 이파리에다가 물을 주고 있어요. 나무 이파리에다 물을 주고 있는데 물론 나무 이파리에다 물을 주어도 약간은 스며들어서 그 나무가 잘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나무는 바로 그 문제가 되는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뿌리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물을 준다면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나타나는 증상만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마치 이 나무의 수관에다가 물뿌리개로 물을 약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난독증 지원, 난독증 치료 아니면은 무슨 정서행동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뭐 도리치료, 미술치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의 뿌리 이 대상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대상이 과연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걸 생각을 해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물을 조금 살살살살 뿌려주고 다 했다고 어른들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난독증이 뭐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못 읽는 애 하나도 없어요. 한글처럼 쉬운 걸 누가 못 읽어요?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난독증이 뭐예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난독증이 뭐예요? 이런 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일반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난독증이 언제적부터 이렇게 일반화가 됐을까? 제가 아동 청소년들, 문제 청소년들을 오랜 동안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난독증 요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이 학생들을 지원을 하려다 보니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었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데 몇 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경기도 의회에 최초로 그 난독증 지원 조례가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난독증이라는 게 이렇게 일반화되고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게 된 것은 일단 그 기본이 되는 조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학이나 일반 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하나도 없던 그런 도구들도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난독증 바우처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슬기로운 자는 하루,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깨친다. 이 한글을. 그 정도로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한글을 가지고 몇 학년이 되도록 한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글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무슨 엄마하고 몇 번 학습지 선생님하고 하면서 글자를 쉽게 배웠는데 아니 그 쉬운 한글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 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2017년에 어디 방송국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소아정신과 의사 유명하신 분하고 또 어디 포항공대인가 그쪽에 계시는 이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담을 하는데 이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지난 10년간의 교육계의 한 이슈는 우울증과 ADHD였다.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기관에서, 학교에서 우울증, ADHD 검사도 하고 지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ADHD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군밤을 주거나 혼내기 전에 얘 좀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전문기관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울증과 ADHD 학업 중단의 숨은 이유가 난독증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피사라고 아세요? 피사. 전 세계에 있는 중학교 한 15살, 만 15살 정도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과 우리가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1, 2, 3위 안에 들었어요. 읽기 거의 3위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생의 이 학력 성취가 엄청 높다. 이게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가 1등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핀란드식 교육 방법을 찾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에 와서 보니까 이걸 잘 보면 리딩, 읽기 부분에서 우리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쉬운 게 한글이라는데 슬기로운 자는 하루 만에 깨우친다는 한글을 읽는데,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의무 교육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9위에 이를 수 있냐. 근데 1, 2, 3위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카나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옆에를 보십시오. 수학하고 과학이 있습니다. 수학도 역시 중국이 중국 계열이 1, 2, 3. 과학도 1, 2, 3. 우리나라 학생들이 올림피아드 나갔다 하면 1, 2, 3등하고 피사에서 3위권 안에 들고 그런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깨가 으쓱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학 확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마 좀 있으면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석한 게 더 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학력이 떨어진 7개 나라에 우리나라가 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학력이 우리나라 최고다 세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베트남이 학력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러고 있는데요. 베트남, 중국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학력과도 많은 그 비례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단기적인 현상인가 그랬는데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막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이 계속 떨어지니까 기초학력 부진 서울시 총대 매겠다, 막 이런 기사도 뜨고요. 그래서 원래 막 그 기사가 뜨면서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 기초학력 부분, 난독증을 포함해서 경계성, 지능 이런 애들까지 전부 다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이거에 굉장히 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기는 해요. 지금 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보면은, 자, 저희 때, 여기 젊으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매일 쪽지 시험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월말고사, 일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냥 시험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 국가 수준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보질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가야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의 수준이 얼마인지 아동 스스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학부모도 이 아이들의 지금 또래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좀 가늠하기가 힘들다.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아 반성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책을 봤는데 솔직히 요즘에 책 별로 안 봅니다. 눈도 침침하기도 하지만 유튜브가 더 재밌습니다. 그쵸? 유튜브가 더 재밌고, 그 다음에 무슨 지식이, 옛날에는 진득이 앉아서 책을 명작선 이런 거 다 읽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근데 요즘에는 새벽 2, 3시에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은 바로 요점 정리해주는 네이버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쉽지가 않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총 나오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보지 않는다. 책을 보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오히려 배경 지식 떨어지고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자, 서울 학생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학생들 보면 기초학력 미달이 2012년 3.3%였는데 지금 2016년에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4년이 지났죠. 올해는 또 코로나라는 정말 어떤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줌 수업하고 이런 온라인 수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굉장히 나부되는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고 엄마들이 꼭 붙어서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은 그게 쉽지가 않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1년째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여력이 있고 이런 또 집에 부모가 계신 경우는 도와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맞벌이거나 아니면은 또는 뭐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은 학력이 그냥 평균 정도에 있던 아이들은 지금 올해 아마 2020년의 부작용이 내년부터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학력이 계속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부에서요. 자,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학교 들어오면은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치겠다고 하지만 연필 잡는 걸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걸 처음 아는 애라면 이미 처음부터 학습 부진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아이들 학교에서 집에서부터 한글 배워가지고 오고요.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따라 읽어보라고 합니다. 알림장 쓰라고 합니다. 예, 이러는데 한글을 안 읽고 가면 그걸 다 한글을 익히지 않고 가면은 처음부터 너무 힘이 든 거죠. 예. 그래서 2017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글을 익히지 않고 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에 대한 흥미가 이미 떨어진다가 72%,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모님들이 78%라는 거죠. 학교에서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하셔도 바로 넘어가죠. 제가 난독증을 초기에 주장할 때만 해도 기역, 니은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의문인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독증에 대한 지원 조례 나오고 뭐 굉장히 떠들썩하니까 요즘에는 학교 교과과정에 예, 기역, 니은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은 한다고 하는데 금방 지나가죠. 네. 자,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그 매스컴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학습 부진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습이 부진한 원인, 자, 이 부분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능적 요인. 예, 지능이 떨어지면 좀 힘이 들죠. 제가 여기서 개념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학습 부진, 학습 지진, 학습 장애 막 이런 것들을 막 뒤섞여서 씁니다. 자, 개념 정리 들어갑니다. 학습 지진은 지능이 떨어져서 못해요. 예, 지능이 떨어져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학습 부진은 지능 문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뭐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뭐든 안에서 못하는 건 학습 부진. 그러니 도와주면은 잘할 수 있어요. 예, 도와주면 잘할 수 있고, 근데 학습장애 난독증은 잘하고 싶어도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는 학습장애 난독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장애에는 난독증, 난산증, 난서증이 있습니다. 잘 못 읽고 잘 못 쓰고 수를 계산을 잘 못하고 그런데 다 같이 있습니다. 다 중복으로 있고 학습장애의 80%는 난독증이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능적인 요인이 있고요. 가정 환경적인 요인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서적 요인이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 기회가 부족해서 얘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한데 뭐 학원을 좀 보내주든지 아니면 좀 더 그 도와주는 학습이 있었다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거라든지 학교에서 왕따라든지 스트레스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신체적 원인도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상담도 배우시고 심리도 배우시고 학습도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막연히 이게 브레인의 문제일 것이다. 브레인의 네트워크상의 문제일 것이다. 생각은 했지만 밝힐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학습에 어떤 이 신경생리학적인 문제,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서 원인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생리학적인 원인, 약 15%의 학생, 많게는 18%의 학생이 이 신경생리학적인 난독증 또는 ADHD 이런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무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가르치나? 이거는 많이 연구했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그런데 이 학습을 받아들이는 주체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쟤네들 머릿속이 어떤가? 쟤네들 정서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우리를 했으니까 땡! 나는 내 할목 했으니까 땡!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반성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습 외적인 요인하고 비학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학습 외적 요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서 잘해보려고 했던 좋은 학습 환경, 교재, 강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언어적인 학습을 말하죠. 제가 요즘 한 몇 년 동안 학교에 검사를 하러 가다 보니까 요즘 학교 환경은 저희가 자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선진국, 너무나 잘해놨죠. 근데 왜 애들은 학력이 떨어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학습적인 거 말고 비학습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르쳐서 되지 않는 거죠. 학습적인 요인은 가르쳐서 돼요. 근데 이 비학습적인 요인은 두뇌 신경학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자, 이런 두뇌 학습 정보 처리 신경학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다, 지나쳤다라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자, 그래서 이 학습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하시고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학습적 요인은 의사라든지 과학자들이 하는 부분이죠. 잘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의사들도 자기 영역은 잘 알지만 교육학적인 건 또 잘 모르죠. 그래서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지나쳤다.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난독증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 말 잘 들려요? 예, 손은 들어주세요. 제 말 잘 들리면. 자, 내용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손은 들어주세요. 네, 잘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혜지 선생님 얼굴 안 보이십니다. 안다미로 선생님, 네, 나타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제난독증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한 줄만 넣어 주십시오. 난독증은 신경생리학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학습 장애다. 예,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오늘 난독증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인지를 못하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철자를 잘못 쓰고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다. 음소인식 능력. 예, 글자를 보면 기억자라고 쓰인 걸 가지고 글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글하는 소리 표상이 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읽기가 싫죠. 읽는 게 힘이 들고. 그래서 안 읽다 보니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이 떨어져서 결국은 공부를 안 하게 되고 학습 부진이 된다. 이런 경로를 밟는다는 거죠. 자, 왜 난독증 할까? 제가 이 법률을 만들 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2013년도인데요. 28만 명.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가서 고등학생까지 그 학생 수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8만 명이 없는 거예요. 무려 28만 명이.
얘네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떠난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고나 병이나 있겠지만 어쨌든 28만 명이 어디로 증발을 해버렸다.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이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그때 2014년에 보니까 6만 568명 전국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29%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7,587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그러면 이 요인이 뭘까? 막 또 막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막 또 검사하고 그러겠죠. 연구를 하겠죠. 근데 학업 중단 시기는 고등학생쯤. 뭘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 되죠. 램빠라바라밤 뭐 중국집 배달이라도 해야 되죠. 그때쯤 이제 그만둔다는 거죠. 자, 근데 또 이것만 연구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강의를 가서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학업을 중단한 쉼터나 이런 데 가서 그 학생들을 면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본인 생각에는 가정 형편이나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달 뭐 의미를 못 느껴서라고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야. 학교를 가야 되는 그게 70에서 80%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자, 2016년 1월 1일인가 며칠자에 아주 그냥 전면 크게 나온 게 있습니다. 80만 학업 느림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경계성과 경도 지적장애, 마일드 MR까지 포함이 됩니다. 학업 느림보 방치할수록 비행만 늘어. 아마 여러분들의 기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조금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고 그냥 몇 번씩 말해야 알아듣고 굼뜨고 예, 뭐 학습 안 되고 이런 애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720만 전체 학생 중에 80만 명이 엄청 많죠. 학급당 3, 4명. 전체 13에서 18%까지가 학업 느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 지체 아이들을 보니까 IQ는 평균 이하, 뭐 경계성, 그거보다 또 읽기 안 되고 하면 뭐 지능검사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니까 경도 지적장애까지 일부 포함합니다. 예,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는 해방꾼 역할을 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벌어지죠. 당연한 거죠. 3학년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용이 쉽고 조금만 이렇게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머리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뭐 외워서든 어쨌든 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띄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4년, 13년에 나왔고 14년에 학업 중단한 그 12,80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참 50% 이상이 학업 부담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역시나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아이들의 학업 중단에 뭐 비행이라든지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또 어떤 정상적인 그런 입시 관문이나 취업 그런 관문을 뚫지 못하다 보니까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세습한다.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몇 개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명이 한 해 동안 28만이네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네, 전체 고등학생까지. 예. 초등에서 고3까지 해서 한 해 동안 28만 명이 학교나. 예,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검사할 때요.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예. 얘기라고 했는데, 아까 그때 난독증. 네. A가 뭐예요? 어린이시의 약자가 뭐예요? 선생님, 제가요, 지금은 전체적인 강의 중이니까요, 우선 강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끝내고 나중에 질문은 끝난 다음에 받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상담했던 문제 청소년, 이런 학습 문제를 겪은 학습장애 난독증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르고 산만하고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밥이나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지 애비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죄책감 가지죠. 내가 먹고 사느라 태교를 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남 탓하죠, 남 탓.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 말 참 많이들 하십니다.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 그 교육과정이 우리 애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대안학교나 아니면 조기 유학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도 마땅히 소개해 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를 포기했다는 둥 뭐 이런 말들을 하시고 본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선별검사에서도 머리가 나쁘다고 체크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 그 다음에 바보 같다. 자기 머리를 콩콩 때리면서 바보 같다는 애들도 있죠. 그 다음에 엄마 선생님들 다 싫다. 떠나고 싶다. 앞으로도 나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A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백땡땡이 있어요. 좀 이따가 예시로 나오는 애 있습니다. 비디오에 나오는 애가 있는데요. 백땡땡이라는 1학년 아이가 자기가 가진 문제를 모르고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자,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읽고 쓰고 다 돼. 근데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받아쓰기를 해도 맨날 틀려. 그러니까 맨날 혼나. 재미없어. 그래서 학교 돌아다니는데 반에서 돌아다니고 애들 건드려요. 애들 콩콩 건드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조금 지식이 있으니까 쟤는 ADHD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불러서 자녀분이 ADHD인 것 같으니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요즘에 안내까지는 되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그 막 돌아다니고 학교에 이미 가기가 싫어요. 뒤에 나오는 백땡땡 아이도 한 1학년 1학기 조금 다니다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학교 가려면 배가 아파요.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모르니까 이놈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부모가 얘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보다, 왜 이 한글을 갖다가 받아쓰기를 연습을 안 시켜오나, 막 이제 탓을 하죠. 얘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증가가 됩니다. 재미도 없는데 맨날 혼나기조차 해. 그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가 쌓이죠. 가슴 한켠에요. 우리가 이 뭔가 억울하고 분노 막 이런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한쪽에 쌓여요. 자, 그게 쌓이면 에너지로 응축이 되죠. 그게 언젠가는 꽝 터집니다. 그런데 애들 중에서 기질적으로 좀 뭔가 활발하고 외향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요. 또 내향적인 소극적이고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외향적인 기질, 좀 그 행동화 경향이 강한 아이들은 밖으로 터져요. 남에게. 그래서 공격성이 외부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을 때리거나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학교에서 반항을 하거나 뭐 분노 폭발을 하거나 이 문제아로 가는 그쪽으로 가고요. 에너지 수준이 작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해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서 문제에서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울도 오고 불안도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자해도 하고 자살소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 정체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뭐 이런 2차적인 행동이 일어나고요. 주위로부터 이제 계속 행동을 보면서 저놈의 자식은 저 커서 어떻게 되려나, 밥이나 먹고 살려나, 공장이나 다녀야 되나, 막 이런 막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학교 다니기가 싫어요. 이미 재미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면 학교 부적응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다 한 이제 조금 크면은 이놈의 학교 그만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혹시나 네. 다를까 싶어가지고. 네, 이거 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는 네.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하면 돼요. 아이고. 이거구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보자.
was actually unable to read for at least 2 years. I was 2 years behind the rest of my class, and of course I went through what everybody goes through, is teasing. Yeah. 여러분 스피드버그 방금 아시죠? 스피드버그 감독의 비밀이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항상 보여주는 여러분들 학생들을 공부할 그런 예를 들면 요나라 사람이나 인사이나 멋진다 이런 교육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왜 피아노를 이런 본 적 있어요? 뭐 그런 거에 연기인 생활한 지 15년이 됐는데 리딩할 때도 단 한 번도 대본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니까 남들은 막 읽어대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독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만화책을 막 읽는데 그게 왜 재밌는지를 모르고. 근데 저는 만화책이나 책을 오래 보면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그 대본을 보고 리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신영이라고 개그우먼 아시죠?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기가 오디션만 가면 그건 굉장히 똘똘하잖아요. 근데 오디션만 보면 떨어져. 근데 사실은 대본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자, 이분 우리가 영화 한두 번쯤 안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분은 학교 다닐 때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중학교 때는 엄청 심하게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보 멍청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모멸감, 열등감 어떤 한 부분은 자기가 나중에 성공을 해도 그게 없어지질 않고 한쪽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아마 그렇게 크게 성공을 했어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이 넘어서야 자기가 난독증이라는 걸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그 의문점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학창시절에 가졌던 부모님에 대한 죄의식,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된 거죠. 자, 톰 크루즈. 또 이분 영화 한두 편 안 본 사람 없죠. 이분도 역시 대본을 읽기가 어려워서 심상화해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외워가지고요. 다음에 키아누 리브스, 우리 스피드나 아니면 매트릭스 얼마나 잘생긴 배우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때 학업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요즘에는 전번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만 보면은 우리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이 난독증을 고백했습니다. 이를 방송된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양현석은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 반 페이지만 읽어도 춤추기 시작한다며 태어나서 책은 한 권도 읽지 못했다고 털어놨는데요. 덧붙여 IQ 질문지에 나오는 질문도 이해하지 못해 내 IQ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돌고래가 70이라면 난 그 이하였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글자를 보면 춤을 춘다. 이따가 뭐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지 뭐 꼭 그렇게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은데 책을 한 번도 못 읽었다고 그러죠. 이분이 그 YG나 SM이나 또 이 JYP나 보면 좀 성격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요. 예, 이분은 아무튼 좀 그랬다. 얼마나 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난독증 출현율은 보면 미국 전체 학생의 5.2에서 6.1%.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금 바우처나 지원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적장애나 자폐나 이런 발달장애 쪽에 그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장애의 40% 이상을 학습장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건 우리나라 학습장애 지원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제가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경기도를 다니면서 지원을 한 적도 있고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는 적도 있는데요. 거부를 하세요. 예,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왜 우리 애가 조금 잘 못 읽을 뿐인데 무슨 특수 뭐 이런 걸로 해서 낙인 찍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거부를 하십니다. 지금도 높아요. 네, 지금도 그 확률이 높습니다. 퍼센트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어떤 편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낙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우리 ADHD도 처음에는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체크도 좀 막 이렇게 다르게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시면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아서 도와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 학습장애 난독증도 불과 몇 년 아니면은 그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에서 약 4.6에서 5%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것만 해도요. 그런데 학습 부진의 13에서 18% 학생이 한 80%가 이 난독증 요인이 있다. 읽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학습이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만 난독증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충청도 어느 중학교에서는 전교 1등하는 애가 난독증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네가 무슨 난독증이냐, 전교 1등인데. 근데 그 학생이 자기 책을 보여주는데 아주 그냥 연필로 까맣게 칠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외워서 한 거죠. 근데 외워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양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죠. 그때 되면 이제 포기하는 때가 있죠. 초등학생 난독증 아이들 중에 머리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반복 학습을 하든 외워가지고 아니면 머리가 있으니까 맥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잘 넘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쯤 가면은 양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할 수가 없죠. 그럼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제가 임상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못한다고 하기는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아이의 문제가 오는 건지 그것들을 살짝 볼 수도 좀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서 18년도까지 경기도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이런 데를 검사를 했습니다. 2008명 검사를 했더니 무려 27%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27%의 학생들이 나 읽기 힘들어요 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상이라고 체크한 55%의 학생 중에는 정상도 있지만 자기 문제를 몰라서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학습 효과라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갖다 못한다고 체크를 하면 내가 또 뭔가를 하게 돼. 그래서 그냥 정상이라고 보통이라고 그냥 다 체크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반항적으로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늘 지금 보면 항상 이 정도 퍼센트는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을 또 심화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보통 50에서 60% 이상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한 13%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심화 검사를 해봤습니다. 320명에 대해서 읽기 검사를 직접 해봤더니 지금 단어 수준에서 읽기를 못하는 애들이 42%였습니다. 아예 단어 수준, 보리,
뭐 논리 이런 것들을 못 읽는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문단글 읽기 유창성. 문장을 읽는 거에서는 56%의 학생이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래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학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70%의 학생이 읽기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읽기를 잘하려고 지금 가르치겠어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독해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읽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독해는 뭐 70% 이상이 아예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어찌 읽어도요. 자, 그러면 읽기가 중요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가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냐? 요즘에 읽기 좀 못해도 살 수 있잖아. 다른 방법도 많은데. 꼭 학교만 좋은 데 가면 돼?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리고 달밭사이길로 들어섰더니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분, 뭐 이런 문장을 어떤 그 실험 대상 학생들에게는 책을 읽어라, 문장을 읽어라. 어떤 학생들은 이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 영상을 본 학생들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영상을 본 애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이 단순하죠?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본 아이들이 이렇게 그렸는데 문장을 읽은 아이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상상력이 달라지죠. 그림이 풍부해졌습니다. 예, 상상력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를 촬영을 했어요. 요즘에는 fMRI나 PET 이런 걸 이용해서 옛날보다 더 선명하게 뇌 활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읽는 아이들은 이 뇌의 양쪽에 측두엽과 이쪽 부정의 위쪽이 막 이게 빨갛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디오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작동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림처럼 바로 즉각적인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뇌 발달에 크게 그거하고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되겠죠.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만화책이라도 보면 되잖아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만화는 문장이 짧죠. 그냥 짧게 하면서 그림이 대부분 들어있죠.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역시나 이쪽이 벌겋게 타오르는데 만화책을 볼 때는 활성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어찌 해서 고등학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뭔가 사회에서 어떤 조금 제대로 주류로서 살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좀 가야 되는 게 1차 관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수능을 보는 걸 보겠습니다. 2018년도 수능 국어 영역입니다. 자, 국어 시험을 80분 동안에 16장을 풀어야 돼요. 16장. 아마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자, 16장을 푸는데 지금 6장째 장에서 한 면이 다 지문이에요. 그쵸? 한 면이 다 지문인데 읽다가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잠깐 멈칫하면 앞에 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그쵸?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시간에서 부족해요. 그쵸?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어만 있나? 네. 왜 안 넘어갈까? 자, 선생님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자,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국어만 있나?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역시나 힘들죠. 거기다가 우리말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직독직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엄마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애는 수학은 잘해요.
머리가 좋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는 수학은 잘해요. 근데 수학도 지금 물론 1 더하기 1, 몇 더하기 몇 그런 거 기계적인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수학이라는 게 사고력입니다.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뭐뭐를 제외하고 어쩌고 제외가 뭐지? 그거 이해 못하면 그거 못 풀어요. 그쵸? 뭐뭐를 포함하고 포함이 뭐지? 그 단어를 모르면 못 풀어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리 사회는 쉬우니까 그건 쉬워. 여러분들 졸업하신 분들 윤리 사회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렇죠? 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불시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잠깐 그러면은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재에 보면은 다음에는 어찌어찌 해서 학교를 대학을 나오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요즘에 인적성 검사를 보통 보죠. 좋은 데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사라든지 그런 데는 인적성 검사를 주로 봅니다. 근데 인적성 검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쉽지가 않은데요. 보면은 지금 삼성 직무검사 SSAT 들어보셨죠? SSAT 들어보셨는데 2018년도에 11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거의 수능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게 300문항인데 18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1분 30초에 하나씩 풀어야 되죠. 이것도 역시 그렇게 단순한 문항들이 아닌데 그거를 읽기에서 그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좀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들어가기도 사실상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난독증이 궁금한 문제일까요? 자, 간단하게 이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에 학업이 안 되면 시험 때만 나오면 불안해. 시험 때만 되면 애기 불안이라고 그러죠. 미리 막 불안해. 그 다음에는 학습 부적응 되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지능적인 것보다 저임금의 직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럼 늘 불만이 있어요. 네, 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죠.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가난에 대물림되고 그러다 보면 이들을 지원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는 개중에는 또 자기 인생을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수들이 이렇다는 거죠. 자, 선생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 옆에 계신 아까 질문하셨던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생님이요.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네. 아까 질문 얘기 좀 나눠. 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태국이랑 여행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이 코끼리 쇼 하죠. 이 코끼리가 다리 하나만 올리면 저 말뚝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뽑고 하라는데 거기에서 그런 동물계에서 등치에 비해서 굴욕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그렇게 네네. 네, 벗어나지 못하는 훈련을 했으니까. 네. 네, 정답이십니다. 정답이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처음엔 조그만 애기 코끼리를 데려와서 발을 묶어놔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는 막 도망치려고 처음에는 했겠죠. 발버둥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어느 순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포기를 해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학습된 무기력.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또 보겠습니다.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밑에 전기가 흘러요. 밑에 전기가 흐르는데 이 개가 이제 막 전기가 흐르니까 옆으로 도망가겠죠. 좀 이따 또 전기가 흐르니까 또 도망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제 생각이 들면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한쪽에 쭈그리고 하고 있어요. 전기가 흘러도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관에서 만나는 학부모나 이런 또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학대받는 여성들, 네, 그렇죠. 또 뭐 성학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혼하면 되지. 그쵸? 이혼하면 되지. 집을 뛰쳐나가든지 반항을 해야지. 왜 저러고 살아?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은 옴쭉달쭉을 못해요. 이 강아지처럼 저 코끼리처럼 내가 여기서 옴쭉달쭉 해봤자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그러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해보려고 했어. 학습장애 아이들이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도 비슷하구나. 이런 자포자기,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지는 게 더 문제다는 거예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2차적인 이런 쪽으로, 정서 행동 쪽으로 옮겨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난독증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노가 어디로 간다고 안 했죠? 활활 타오릅니다. 예, 겉으로 보이는 애는 누구를 때리기라도 해서 욕이라도 해서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애들은 속으로 이 불만이 가득가득 쌓입니다. 자, 그래서 밖에서는 어떻게 뭐 좋은 척 하다가도 집에 가면 힘 약한 마누라나 자식을 때리기도 하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분노가 막 분기탱천이죠. 분기탱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분노를 다 표현을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어찌 감추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폭발을 한다. 자, 분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중독성 아시죠? 분노도 마약처럼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트리거, 방아쇠 역할만 누가 탁 건드리면 그냥 확 올라오죠. 예. 그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분들 살짝 잘못 건드리면 그냥 확 올라오죠.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 중독도 역시 너무나 이 분노를 갖다 어느 정도 지속을 하면 뇌가 익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열이잖아요. 에너지, 열이니까 이 뇌가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 뇌의 미세한 손상이 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사소한 거에도 막 강하게 반응이 확 일어난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충동적인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강아지 배라도 한번 걷어차죠. 예, 어디 가서든지 이걸 풀어야 돼. 어디에다든. 그래서 이 화가 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 화난 거를 만약에 죽으라면은 남편한테 풀든 뭐 부모한테 풀든 친구한테 풀든 자녀한테 풀든 만약에 남편이 그렇다면 직장에서 열받은 거 자식한테 풀든 마누라한테 풀든 그러겠지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자기보다 큰 애들은 못 풀으니까 지 동생한테 풀든 학교에서 힘 약한 놈한테 풀든 뭔가 해야 되겠죠. 나한테 기어오르지 못하는 어떤 놈한테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자, 그럼 이렇게 방치하면 여기 나왔죠. 예, 짜증, 그다음에 자기 비관, 무기력, 예, 뭐 이런 것들 비행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높은 애들은 남 때리고 괴롭히고 비행하고, 네, 미국에서 어느 기관에서 교도소에 있는 그 성인들을 검사를 했더니 학창 시절에 들어가 보니까 예, 40이 아니라 한 80% 정도가 ADHD 학습장애 난독증이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역은 형성하지 않습니다. 예,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범죄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글자를 못 읽는 아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안 그래요. 제가 2014년도인가 3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글자를 못 읽는 아이가 없다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보통 글자가 우리나라 한글이 너무 쉽다 보니까 1, 2학년 때 못 읽어도 한 4, 5학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개별적으로 검사를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읽고 내용을 아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독증이라는 걸 모르죠.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 양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져요. 자동화가 안 돼서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니까 글자를 읽다가 잠시라도 버벅하면은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읽기에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쓰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도구잖아요. 줄줄줄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아이들은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학년이나 중학교쯤 가면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엎어져서 잠을 잘 것이다. 예, 그런 아이들 중에 난독증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심리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기가 힘드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우리 또 모이면은 그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엄마들이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이 말을 꼭 하셔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냥 머리는 정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 사례인데요. 이건